이리 오너라 이리 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인조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퀀트 정다운입니다. 예, 먼저 인사드린 이유는 어제는 저희가 신중호 팀장이나 최강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여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아요. 저는 네.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매크로 전략팀 전체로 뭐 제가 생각하는 걸 말을 했고, 어제는 이제 신중호 팀장과 최강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숲을 보면서 봤을 때는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밸류에이션 및 어떤 이런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두 방송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퀀트를 다 들어오라고 한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정말 이제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를 보자고 외쳐왔잖아요. 어제 그래서 나무가 아닌 숲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무를 보면 정말 이게 참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지. 종목별로 다 다르죠. 이 나무는 좋고 이 나무는 안 좋고. 아니, 그리고 좋은 나무가 그냥 요새 제일 많이 유행하는 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는 안 된다.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는 이런 거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할인에 대한 디스카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제로 금리고 마이너스인데 성장주에 대해서 뭐 이거잖아. 사실 뭐 채권이라는 게 뭐 금리가 있어야 나중에 시간 가치라는 게 있는데, 시간 가치라는 게 없다면 지금 100만 원짜리 현금이나 지금 1억이나 1년 뒤에 1억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럴 바에는 10년 뒤에까지 성장하는 거 가져오는 게 낫다. 뭐 이런 논리로 밀어붙이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요즘 제일 어제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신중할 때는 제일 많이 듣는 게, 요즘 약간 내 혼자 찝찝한 게, 얼마 전까지 성조화가 카카오를 얘기하면 아이씨 뭐 좀 반론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카카오를 얘기하면 다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죠. 제 느낌에는 카카오가 지난 한 몇 개월간 거의 더블 났는데, 다시 가더라도 나는 이거 미래라고 보니까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몇 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 이제는 이게 성장 곡선이 이렇게 되는 시기. 근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자료를 너무 많이 내놓고 있어.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네. 근데 보통 이거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건 굉장히 좀 화두가 되는 거니까 뭐 저희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가지면 실적 시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녹여서 우리가 정말 어제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신중호 팀장 결론은 뭐냐면, 그냥 삼성전자가 안전빵이다. 현대차로. 지수가 위가 열린다면 그걸로 열릴 것 같은데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다운 연구원은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정말 저희가 가치주 하면 그냥 저리 치워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약간 또 과다한 느낌을 받는 게, 내가 요새 케미칼 주식을 가끔 얘기해요. 순수 케미칼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케미칼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스프레드는 안 좋을 건데, 요번 분기랑 쪽은 좀 납사 가격이 좀 싼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들. 그래서 잠시 트레이딩 바이 하는 거 어떨까? 이 정도만 얘기해도 싫어해. 그리고 나는 바벨로, 내가 어제 어떤 분이랑 밥 먹었다 했는데 정말 비슷한 생각이 딱 들었던 거야. 우리가 성장률을 놓을 수는 없고, 이거 있고 극단에 있는 걸 바벨로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쩌면 우리 하우스비를 바꾸는 거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내가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게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중호 팀장 어제 얘기한 결론은 수출주가 돌아야 된다는데. 그렇죠. 수출주가 돌아야죠. 그렇지.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도는 건 오케이. 네. 근데 그렇다고 내수주를 버려? 또 이건 아니거든. 내수주만한 게 실적이 또 없거든. 근데 오늘은 염동찬 연구원 스타일은 지금 내수주가 괜찮다는 거 아닌가? 오화 조건이죠. 내수주로 해가지고 좀 이익 추정치 까이는 게 좀 덜하든가, 아니면은 성장주 중에서도 그리고 수출주 중에서도 이 수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업종,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랑 IT 같은 거 이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수 주면서 이익률까지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업종은 음식료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두 퀀트가 같이 있으니까 최근에 제일 화두가 되는 건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 다른 말은 금리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소위 안전자산, 그 뭐 채권이나 저축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돈이 부동산을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도 자꾸 막히니까 주식으로 올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거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리라는 거는 할인율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할인율을 해가지고 미래의 이익을 땡겨올 때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한 3년 거 추정치까지만 땡겨오고 그 이유는 그렇게 그냥 합쳐서 가져와 버려. 왜 그러냐면은 미래가 되면 될수록 할인율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큰 현재 시점의 가치로는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할인율 자체가 작아진다면은 미래에 대한 이익조차도 이렇게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률은 안 나오지만 미래의 가능성 있는 거를 굉장히 높게 봐가지고 그렇게 성장주가 될 수 본다면 있다는 하나 거죠. 찝찝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의외의 말을 들은 거야. 이제 뭐냐면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더라고. 뭐냐면 부동산을 너무 옥죄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7월에 한국은행에서 그 공채 매수 같은 걸 해줄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목요일인가? 거기서 의외로 부동산을 잡는 유일한 방법이 금리 인상이라 난 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겠지만 약간 불안감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긴 발언이 했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자기 불안하다는 거야. 아니 근데 뭐 그런 발언이 실제로 나왔었죠. 그래? 네.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러 내가 이제 이런 할인율 얘기를 했던 거지. 우리 금리가 결국 우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어쩌면 우리도 점점 제로 쪽으로 가고 있다면 소위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 아니 지금 유행하는 거. 네네네. 뭐 하면서 그 혀를 끌끌 차지 말고.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이게 미래의 그 기대감이라는 거를 반영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인율이 이게 작아져 가지고 굉장히 미래에 있는 이 전망치를 끌어올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전망치 자체의 변동성이 커져 가지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지금 봐서 3년 후에 얼마 벌 것 같은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 버는 거, 10년 후에 버는 거 더 안 맞잖아요. 지금 자꾸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은 다 무의미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불안하다는 거야 내 말은 지금. 그죠? 그건 아닌 그게 거. 불안하죠. 그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 무효화된다고 하는 전통적 밸류에이션 기법에 의해서 싸다고 하는 것들이 순간적인 트레이딩 바이로 반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다운 형한테 월요일 날 내가 오더 내렸던 그거 해보면 재밌었잖아. 그건 비슷하게. 네. 데이터가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철강보다는 케미칼이 난 것 같고 철강보다는 뭐 조선도 좀 뭐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조선을 한번 바닥 쳤다고 주장을 하니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났던 거고 뭐 그런데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현대차가 난 현대차 같은 게 가치주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만 근데 또 유지훈 연구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번에 발랐던 방송에서 벗어난 거 없다는 거예요. 저 실적이 안 좋다. 실적 나오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알았다 갔는데 또 삼성전자가 뭐 가치주나 성장자 논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싼 편이잖아. 밸류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밸류를 보면 그런 개념들의 가치주가 나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보는 건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까지 갈지는 뭐 화학주 정도 조선주 정도 보는 거고 이쪽에 성장률을 다 버릴 거냐.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극단을 가다 보니까 내수주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닌 것 같지. 네. 사실 어제 방송과 오늘 방송은 우리의 회의 형식이 더 강하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당신은 이따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기를 끝내야 돼서 내가 이게 헷갈려 지금. 나가야 돼? 아니요. 나 오늘 일정 있는 줄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실적 시즌 얘기하면서 넘어갔어. 우리는 오늘은 사실 결론은 일단 염동차 연구원 부분을 가야 되니까 미국 실적 시즌부터 네.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집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자료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료 6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이 자료는 13일날 나온 부담 요인 해소 과정. 네, 2020년 2분기 미국 어닝 시즌 자료고요. 분기마다 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시즌은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냐면은 2분기 YOY 순위 S&P 500 기준으로 2분기 YOY
증가율이 마이너스 44.5%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08년 4분기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60% 기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최악의 수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 없고 우리가 관심사는 네, 향후 실적 그쵸. 가이던스 아니야?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주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그쵸, 예상보다 잘 맞습니다. 나오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컨센 대비해서 보통 제가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번 분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ISM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지표,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표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잘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나왔던 게 유일한 건 아니죠. 두 개 분기가 컨센 대비 안 나왔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8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 8페이지 그림 13번 보시면은 2012년 2분기에 컨센 대비 발표 실적이 낮았고요. 그리고 2020년 1분기에 컨센 대비 발표 실적이 낮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2분기에 당장 이제 정상적으로 컨센 대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선뜻 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실적 시즌을 나쁘게는 보지 않아요. 좋게 보고 있어요. 9페이지가 어쩌면 정다운 연구원의 핵심적인 주장인데 네, 맞습니다. 안 좋은데 개선될 거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왜 좋냐라고 보면은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실적 시즌이라는 게 주가 상승 요인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가는데 약간 부담 요인이 됐던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목도 그래서 부담 요인 해소 과정이다 이렇게 좀 작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왜 좋게 보느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낮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익이 저점을 통과하는 시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는데 뭐 여기서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아 봐야 이건 어차피 지난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에 대해 좀 더 포커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분기가 실적 저점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12개월 포워드 EPS는 상승하고 PER은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가 이제 너무 기계적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가이던스가 확 낮아질 가능성은 없어. 가이던스가 확 낮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없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수가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우리 셋 다 오른 걸 정당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저도 지금 왜냐면 이 44.5% 나한테 중요치 않아. 이거 다 알고 있던 거니까. 감이건. 이거 뭐 지금 뉴스 나와봤자 난 전혀 두렵지 않았거든 그거는. 그쵸. 근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높다는 느낌을 받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경제 재개가 생각보다 느리니까. 일단 가이던스는 웬만한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시도 못했었잖아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좀 트렌드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IR 자료에 우리가 1분기 실적은 이러이러한데 4월 한 달간의 실적은 이렇습니다라고 좀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2분기에도 동일하게 제시가 될 텐데 말씀하셨듯이 제일 걱정되는 거는 7월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멘트가 나왔을 때 저는 그거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뒤에 이제 염동차 연구원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실적도 3분기, 4분기가 높거든 지금 컨선이. 그쵸. 한국보다는 그래도 하향이 좀 많이 된 편이기는 해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좀 기대를 가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4, 5, 6월, 5월에 특히 소매 판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자료 보시면은 11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 경제 지표는 약간 후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발표 시점이 아무래도 좀 뒤에 발표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의 모빌리티 인덱스예요. 모빌리티 인덱스라는 거는 그다음에 이동했던 것들 경로를 네,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 보면은 애플 맵으로 이제
목적지를 검색을 한 건수를 가지고 YOY는 아니고 코로나 이전을 베이스로 봤을 때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1분기 안 좋았고 2분기 안 좋았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파크, 그러니까 공원으로 가는 야외 활동을 하는 이동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그림 22번, 23번을 봐주시면은 이건 NPD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독립 리서치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좀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일반 상품들에 대한 주간 판매가 한 5월 중순부터 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의 그림 23번을 봐주시면은 그런 행태들이 물론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여전히 높은 거는 맞는데 동일하게 한 5월 정도 기점으로 해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선 차트를 보면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시장의 기대치 7월 가이던스라든지 영업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분기 실적 시즌, 최소한 1분기 실적 시즌에 4월에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상으로는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잘 나와서 정말 미국이 뭐든지 좀 소매 판매가 정말 더 굳건해지면 우리의 그렇죠. 아까 수출이 중요하다고 했던 어제 신중호 팀장이 말했던 그 부분이 연결되는 건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염동찬 연구원 생각 어때? 일단 실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까지는 안 좋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아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시점 이후에 이제 들어왔는데 7월은 3분기잖아요. 3분기 실적이 어떨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지금 코로나 이렇게 생각보다 무서워하는 건 그렇게 많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부 주에서 다시 봉쇄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데 실적이 영향이 없을까? 시장에서 기대한 그 실적 영향보다 지금 좀 충격이 클까? 안 클까?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세이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시기를 본다면 7, 8월이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9, 10월보다. 오히려 9, 10월은 왜요? 다시 실적 시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작.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어너멀리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7, 8월이 된다면 현대차,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시장을 이길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게 위로 가면서 버텨주면 2200 이상을 한번 배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여름의 어떤 가능성 내린 거고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의 연결고리가 결국 실적에서 확인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다들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것 속에서 지금 숫자를 확인을 언제 할 거냐 보면 나는 9, 10월쯤에 불안감이 확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지금은 나는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 안 낮출 것 같거든. 3분기 실적 시즌부터는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는 기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을 나쁘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타임라인 속에서 봤을 때 당장 봐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얼마나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지라는 거고 9, 10월 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시장이 기대치를 봐야겠죠. 물론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질 개연성은 당연히 있죠. 미국에서 컨센서스가 견조한 곳들은 어디예요? 미국에서 컨센서스가 견조한 거는 앞에서 사실 제가 이 모빌리티 인덱스랑 소매 판매들 이런 거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1분기 실적 시즌처럼 2분기 실적 시즌에도 개선에 좀 포커싱을 맞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막연하게 안 올라왔던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선이 좀 빠를 거로 예상이 되고 가시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퀀트들은 다 동일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둘이서 숫자 좋아진 것만 해야 된다. 근데 그쵸. 매크로 탑다운을 보는 아까 이제 경제나 이쪽에서 둘은 계속 그래도 지금은 한번 이렇게 달러도 좀 약해지고 이 사이클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 약간 나는 의견이 약간은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 지금. 근데 숫자가 좋아지는 거면 IT랑 필수업 이제 뭐 이거 아니야? 우리도 그거가 좋았고. 네. 국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뒤쪽에서 이제 컨센이 좋은 업종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걸 연결지어 보면은 우리나라도 반도체 나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미국이랑 한국은 주가가 달랐죠. 미국 반도체는 강했는데 한국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왜 못했잖아요. 그랬다고 막 둘이 같이 앉혀놓고 봤을 때 뭔 차이야? 뭔 차이냐고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주체가 올라가는 게 외국인보다는 좀 개인 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더 강한 현상 IT 때문에 중소형주는 나쁘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제가 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들보다 제가 궁금한 거에서 좀 산만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왜냐면 계속 미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야 지금. 네, 어떤 거가요? 그래서 난 위를 열고 싶어 2200을 지금. 2200을 뭐로 해야 돼? 반도체로 열어야 될 것 같아. 연다면 플러스 반도체 자동차죠. 반도체 자동차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약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더니 신중호랑 최강혁은 이거를 갖다가 수출주 모멘텀으로 보고서 한번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으로 한번 베팅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주는데 내 스타일이 알지만 뭔가 숫자가 받친다면서 이래야 좀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좀 뭐 차이를 잘 모르겠어 그게. 확실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는 숫자가 괜찮습니다. 자동차는 숫자가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 쪽은 만약 미국 쪽이 개선되면 8월 이후에 미국 쪽에서 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유지용의 생각이니까 자동차 옛날에. 시차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8월이면은 좀 너무 빠를 것 같기는 우리가 하네요.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짜증 나실 수 있지만 저는 미국 실적에서도 딱 그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어떤 흐름? IT가 좋고 뭐 필수 소비재 좋고 미국도 딱 좋은 것들이 아니야? 뭐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다들 알고 계신 빵 뭐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좀 중심이 돼서 가는 나는 흐름이죠. 공통적으로 좋은 게 필수 소비자라는 게 난 되게 필수 흥미롭거든요.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게 좀 공통적으로 좋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용 내구 소비재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어젯밤에는 이제 하다 농산물 쪽이 더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난 있어요. 동의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잊혀졌었던 비료 업체들이라든지 농기계 업체들 주가도 이제 움직이고.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립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필수비재나 뭔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견고한 소비력이 유지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만큼 부족하죠 시장이 움직이려면. 근데 길게 보면은 그런 관련된 것들 필수비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나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바벨로 갔을 때 자꾸만 이걸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음식료 이런 것들 되게 좋아 보이거든 더.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익률이 괜찮은데 굳이 먼저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지 수출 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뭐 음식료 쪽에 대해서는 국내 그렇게 실적을 잠깐 넘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다 이제 국내 실적 쪽은 우리 염론찬 의원과 자주 만나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네, 일단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자료는 드리면은 어닝 시즌 프리뷰라고 그래서 이것도 13일날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예. 어제 나왔습니다. 예. 끝나지 않은 하향 조정이라고 제목을 해놨는데요. 전체로 보면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좀 더 지속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작년도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122조 원이었어요. 지금 121조 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실적 추정치는 지금 역성장에 진입을 한 상태예요. 이미 작년보다 낮은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건 3, 4, 5월이었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됐으니까 하반기는 영향 안 받을 거냐 이제 추정치 하향 조정 끝났을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전체 실적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약 많이 하향 조정된 건 맞지만 추정치 하향 조정이 대부분 상반기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반기는 추정치 하향 조정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분기, 4분기 추정치가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 나올 때 3분기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이 낮출 거냐 아니면 3분기 실적이 그게 제일 나오기 궁금해. 전에 낮출 거냐 그 시점이 모르겠는데 그게 7, 8월이냐 말씀하셨던 9월 말 10월 초가 될 거냐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난 거죠. 9, 10월일 것 같아서 지금이 괜찮다는 생각. 어쨌든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겪어야 돼요. 왜 나는 이번에 안 할 것 같냐면 주가가 높거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높기 때문에 다 홀드 내쳐야 될 걸 이렇게 되면 네, 맞아요. 바이 의견을 유지하기 힘들어. 지금 이 추천을 낮추는 순간 좀 너무 이 주가를 이 실적을 낮추면서까지는 좀 힘들죠. 한번 잘 모르겠으니까 좀 기다려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뭐 2021년 EPS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미 좀 꽤 됐어요. 21년 예상 이익 대비 멀티플이 몇 배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붙기 내가 시작한 제일 지가. 요즘 실적 나올 때 이번 실적 시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다니까. 지금은 실적보다 안 나와. 그럼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게 이연됐다고 얘기할 거고 내년도 이익을 갖다 쓰면 싸다고 할 거라고. 주가가 높으니까. 내 말이 틀려 컨트롤이. 2분기 매출 나와야 될 게 3분기에 나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안 그래서 나오지만 3분기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7, 수는 있죠. 8월에 오히려 의외로 버텨주고 이거 뒤에 가면은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지 않을까?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연간 실적 추정치 중에 가장 많이 하향 조정기 때문에 이거보다 잘 2분기 나오고. 실적이 막 크게 어닝쇼크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결국에 중요한 건 2분기는 끝났잖아요. 지금은 7월이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7월까지 해보니까 영업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추정치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아직 예상을 못하겠다는 최근에 거죠. 2021년 거 그냥 땡겨서 2021년 뭐 이제부터 1년 뒤 거 포워드 EPS거나 기간 변경으로 TP를 유지한다는 이런 식의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면 지금도 딱 나오고 있고요. 내가 이거 몇 년 했는데 이거 딱 보면 아 이거 안 따르는구나 지금 애들이 숫자가.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이걸 지금이 아닐 것 같아서 내가 어제 신중한테랑 계속 그래도 한번 위로 간다면 지금이 아니겠는가 여름이 이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이것도 실적 나와보면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느낌 받을 것 같거든 나는. 네,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다오니 생각은. 미국은 이미 이걸 하고 있어. 미국도 어떤 거를 미국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다면 최근에 그렇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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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을 거 가지고 멀티플을 적용을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모르지 사실 우리가. 그냥 뭐 확률적으로 2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만 가면 3분기는 쇼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염단찬 연구원 자료에서 8페이지, 9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선택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숫자 잘 나온 거 지금 네. 당장 잘 나오는 거 갈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이거든. 얘기 좀. 맞습니다. 이게 이익 추정치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면 하향 조정 쪽은 맞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부 업종은 그나마 괜찮은 업종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충격은 받지만 그 충격을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수혜를 보고 어디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더 이번 어닝 시즌에서 확실시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업종이 충격을 좀 덜 받고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내수주였다는 거죠. 수출주냐 내수주냐라고 보면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내수주가 그나마 좀 방어를 했었고 내수주 방어에서도 이렇게 일부 업종들 뭐 이렇게 헬스케어라든지 뭐 내수 비중 높은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음식료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 내가 통신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네. 누구한테 맞습니다. 통신도 내수 쪽이긴 하니까요. 괜찮은데 막 담당자들은 막 통신하면 이제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있는 게 이게 내수주냐 수출주냐 이걸로 둘로만 딱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그렇지만 않은 게 뭐냐면은 또 성과가 좋았었던 괜찮았었던 뭐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익률이 개선되거나 방어하는 업종이 괜찮았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0페이지에 있는 뭐 그림 21번에 써놓기는 했는데 올해
주가 수익률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익 추정치 변화도 있지만 순이익률 변화가 주가 추정치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왜 있다는 그래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출액 하락이라든지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모든 업종이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업종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되면서 이익률이 별로 안 줄어드는 업종이 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업종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내가 안기는 걸어다니다 보면 SM이라고 네. 그 종가게 있잖아. 네. 다 닫아놨더라고 면세주. 갑자기 유통 예전이니까 하나 네. 투어 같은 데들. 당연히 제일 많이 피해를 본 뭐 호텔 레저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내수주기도 하고 이익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익률 변화로 보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렇게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뭐 바벨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뭐가 좋느냐, 뭐가 안정적이냐, 뭐가 괜찮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익률이 좀 방어적이었던 IT, 하드웨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이익률 방어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놓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식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자꾸 맨날 모임 있을 때 잔소리하게 되는데 좋더라고 숫자들이.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한국만 좋은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좋더라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심지언 연구원이 CJ 젤제당, 뭐 풀무원, 오뚜기, 뭐 하이트 진로 무슨 하면서 다 얘기하는데 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정말 오랜만에 오는 음식료의 호황입니다. 그치. 네. 근데 이거에서 헷갈리는 거야. 아까 그 다운이랑 PPT 만들던 거 있잖아요. 정다운 영화에. 뭐냐면 이렇게 놓고서 가운데 음식료, 뭐 의류 이런 것들은 좀 어중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오히려 정말 좀 사양 산업, 올드 이코노미 종목들은 정말 트레이딩 바이일 것 같고 일시적으로 이쪽이 그래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쪽 아니냐는 거지. 이거랑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김현 연구원도 발표했었지만 만약에 엔터 같은 주식들도 계속 쓰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의 것들 있잖아. 계속 쓰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최근에 제가 상당히 그 YG 그 김현 연구원과 그 자료 녹음하면서 추가가 있는데 블랙핑크. 블랙핑크. 그 상당히 놀랍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JYP에 일본인 그룹이 있더라고. 몰랐어요. 몰랐지? 내가 현영이 보러 계속 그것 좀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트와이스 좋아했잖아요. 트와이스 제일 인기 좋았던 게 과거형이죠?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내수라는 개념이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여행도 못 다니고 이런 욕망을 못 푸니까 뭘 보고 뭐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 느낌을 받아서 나는. 근데 그것들도 주가 또 그 뒤에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고. 근데 블랙핑크 우리가 막 그때 흥분해가지고 막 했더니 다른 모든 게 너무 움직여가지고 이것도 좀 싫을 것 같은데 광의의 내수 개념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는 난 생각이 있거든. 그렇죠. 뭐 네이버, 카카오도 광의의 내수죠. 미국은 더 많으니까. 다운이 생각은 어때? 저는 약간 민리 버전 나타날 거로 좀 생각하고 저는 왜 있어요. 쿼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립이죠. 이게 뭐냐면 평균 회계랑 설명을 영어 쓰면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게 좋아지고. 그쵸. 안 좋아졌던 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좋았던 게 더 많이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더 좋았던 게 더 많이 깨진다고 하면은 그건 시장이 망가지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면 안 좋았던 게 좀 좋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꾸준히 얘기를 드리지만 2분기가 저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한번 키 맞추기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키 맞추기 개념으로 더 가주려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가이던스까지 확인이 된다면 저는 하반기 쭉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키 맞추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내가 저번 주에 왜 이렇게 갑자기 전략팀 쪽이랑 주문을 했냐면 저번 주에 그 내가 보여드렸던 자료 있죠. 정다운 순간 어제 같이 얘기했던 결국
또 밸류와 그로스의 상대 가치를 놓고서 한번 밸류 주식의 기술적 반등 뭐 여러 군데서 콜이 글로벌하게 콜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근데 나는 그게 주도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근데 콜은 반등은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벌어졌더라고 이 스프레드 이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네네. 그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맞는데 어쨌든 경제 활동은 재개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최악이진 않을 거란 얘기죠. 방향은 BM 메이저는 할 수 계산인데. 있어. BM 메이저 입장에선 그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을 거의 6에서 7% 아웃퍼폼 하더라고. 네. 근데 그게 지속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를 그 구역별로 그 상대 가치 회복되는 스프레드 축소 구간을 그쪽 베팅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뭐 이거 다 개인 판단이잖아요. 만약에 뭐 정말 우리나라의 네카우라고 불리는 이런 종목들을 좋게 보면 만약에 좀 갭이 그냥 쭉 홀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조금 뭐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발빠르게 움직일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요가 좀 괜찮을 걸로 예상되는 빨리 회복될 걸로 예상되는 종목에 잠깐 좀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 생각은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와야죠. 어제는 전체적 그림을 좀 우리가 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면 실제 우리가 그건 가능성이잖아. 액션 플랜을 둘이랑 얘기하면 잡고 싶은데 나는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사놓고 기다려. 그게 제일 편해. 저는 현대차는 좀 퀘스천 마크고요. 삼성전자를 사고 가져가는 거는 맞는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정다운 연구원이 얘기했었던 게 민니 이버전이라는 게 키 맞추기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업종이었더라도 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한 번씩 반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올해 4월, 5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안 좋은 업종, 운송 업종들 이런 거 정말 미국, 한국에서 그 시클리컬이랑 세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키를 맞은 다시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키를 맞추는 순환매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올라올 때 뭐 이렇게 보시면은 하루 이틀짜리 아니었잖아요. 2, 3주 갔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먹을 수 있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장을 만약에 높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덜 올랐던 종목이 끌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을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맘 편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좋은 업종들 좋았었던 업종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좋았었던 업종 중에서도 좀 덜 올라서 밸류가 좀 덜 부담스러운 업종이 좋다면은 반도체가 그거에 딱 맞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가능성의 범주에서 빼놓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힘들었던 그런 소위 주도주들 이게 흔들려버릴 가능성은 없어 보여 아직은. 그 시장이 꽤 오래 쉬는 건데 나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금리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해서 결국 우리가 시간 가치라는 걸 고민해 본다면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있다야. 그러니까 너무 요즘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2000cc 넘어간 뒤부터 2000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을 고민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만 시장 전체로 우리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대안적 요소를 생각해 보면 이 밸류에이션이 결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가 내 생각이거든. 지금까지도 주가 너무 그 바빠르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만약 흔들리게 되면 분명히 그게 무너질 거란 얘기를 한다. 그럼 나는 뭐냐 단순화시킬게. 그냥 현금 갖고 있다가 그냥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아? 아 현금 가지고 있다가 밀렸을 때 산다? 왜 꼭 우리가 펀드 매니저처럼 바벨로 가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막 그걸 먹으러 갔다가 뭐 이거 해야 돼. 그냥 혹시 이게 한번 빠져주면 그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들고 있다라면은 팔 필요는 없고요. 현금 가지고 있다라고 아니 뭐 다른 하면은 걸 팔아서 현금이 있어. 그리고 나는 좀 줄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던. 난 카카오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최근 한 2주 사이에 무식하게 올라왔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줄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민니 버전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해주셨는데 시장이 올라간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올라간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갭을 좁힐 만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부담스럽잖아요. 차트 보시면 뭐 가격 지표로 보던 멀티플로 보던 뭘 보던 다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운 건 근데 뭐 이미 뭐 2차 넘어갈 때부터 부담스럽지 않았어?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부담스러운 게 지속이 된 데다가 타이밍상 저는 저점 통과에 되게 의미를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는 잠재적으로 거고. 내가 내렸던 언제 신용호투냐는 그럴 때 하우스비 뭐냐면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가고 그쵸. 예. 나머지가 갭을 메우러 오면 그만큼 시총이 올라오니까 지수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종목들이 횡보할지 뭐 좀 흐를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둘 중에 가능성이 뭐가 더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도 횡보 쪽이 조금 더 많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덜 오른 것들 중에서 이렇게 키를 맞추면은 덜 오른 것 중에 대형주의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일 것 그래가지고 같아. 지수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과연 그 대형주들이 올랐을 때 이미 올라갔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버텨줄까 아니면 이쪽으로 자금이 갈까 이거를 좀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선택은 해야 되나 우리가. 위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이게 버텨주면서 이쪽에 그 대형주들이 올라가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워낙 강세 쪽으로 가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뭐 시그널이 뭐 막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그게 않다. 뭐냐면 이제 어제 계속 이제 어제 녹음했던 걸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환율 쪽에서 좀 변화가 있다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원화가 좀 강해지면서 수출 지표가 어제 10일까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굉장히 뭐 마이너스 1.7%면 양호했었고 그리고 내가 어림잡아서 그런 섹터들을 미드라우스로 아래위로 보면 섹터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또 그런 종목들은 괜찮거든. 시가총액 큰 것들이 그 타이밍이 뭐 여름이. 나는 그런 중인데 오늘 난 약간 정리됐어 이제. 오히려 얘기하다가 나 혼자 정리됐나? 나 혼자 좀 정리된 게 이럴 것 같아요. 글로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왜냐하면 아까 염동찬 연구원이 줬던 것처럼 우리는 반도체가 시총이 큰데 안 움직였거든. 자동차도 안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뭐 그것들이 버티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아까 민 리비전이 나온다면 여기서 뭐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조선과 케미칼이 확 무너질 것 같진 또 않아. 타이밍상으로 실적이 지금 내가 자꾸 말하는 게 케미칼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트레이드 바이들도 들어올 것 같고 그럼 전반적으로 이거 지수를 올리는 것들이거든. 다만 그러다 보면 나는 또 결론이 왜 뭐가 머리가 정리됐냐면 난 좋은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결론은 자꾸 지금 배드 컴퍼니 그러니까 좀 별로인 기업들도 좀 한번 볼까 이걸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다. 지금 왜냐면 사방에서 나왔대 지금 계속 뭐 시크릿 칼 쪽에 좋은 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반등 때문에 그 2, 3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완전히 돌면 좋죠. 글로벌하고 확 도는 그 정도로 돌 것 같지는 않잖아 지금. 그렇죠. 그게 문제죠.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결국 결론은 또 이거네. 우리의 기존 비유대로 좋은 거 골라서 해야겠네. 음식은 좋은 거 골라하고 아니, 좋은 거 골라서 네. 가되 좋은데 대형주라서 못 갔었던 업종들이 좀 남았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자라는 거죠. 굳이 막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뭐 민 리버전 가능성은 있지만 좀 이렇게 몇 주짜리 반등 나올 가능성에 그러니까 하기보다는. 내가 커버를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버 안 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래서 뭐 이런 케미칼 쪽에서도 그것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하면 알아. 다 알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알아들어 그거를? 알죠. 아니 그냥 올랐으면 상관없어. 좋다가 아니라 그런 좋은 것들만 가고 있거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도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섹터 담당자한테 맨날 막 항상 꼰대스럽다고 하는데 막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하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풀마운 같은 것도 내가 모닝미팅 때 막 심지어 용어에 짜증 냈었잖아. 너는 주가가 움직이는 걸 모르니? 내가 자리 없었나? 있었는데 굳이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실 필요가. 아니 뭐 솔직히 그날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수준인데 수출까지 모멘텀이 붙이면 맞아요. 폭발해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아유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 장이냐 아니면 고민이었는데 오늘 내린 건 그게 역시 좋고 또 하나는 좋은 게 근데 대형주에 많아. 지수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결론. 이게 좋은데 못 올랐었던 게 좀 대형주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어제 최강영 이코노미스트 말했던 대로 원화가 좀 강해지는 그림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그림이 미국이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죠. 다운이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뭐 최소한 저는 버티긴 할 걸로 나쁘게 봅니다.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우기기로 다시 결심했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쩌면 정말 저번 주에 우리 정말 날 것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이랑 어제는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지만 같이 고민해자는 차원이에요. 오늘은 저희 정말 모르겠거든. 우리 엄밀히 말하면 그때 한참 1400 이럴 때 미친 듯이 바이코를 외쳤지만 솔직히 우리 2000부터 조심스러워했잖아.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근데 레벨인데 근데 조심스러운 레벨이 한 달 갔어. 한 달이 기간 조정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쉬는 거야. 그럼 박스로 상당히 갈 수도 있는 거지 박스로. 그렇죠. 계속 그 상단 한 2200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를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박스라고 하면 박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2200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이 소위 시장에 들어와 있는 아까 그 밸류에이션 매일 처음 왜 했냐면 그건 맞는 얘기 같거든. 왜냐면 금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유동성이 결국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 찝찝한 게 하여튼 금통이나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괜히 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인상까지는 아니죠. 뭐 부동산 저 계속 이러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 뭐 저번에 그 뭐야 부총리? 네 부동산 연계해서 이렇게 통화 정책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서 이제 설마 이 시점에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이게 설마라는 건 시장의 기대치가 설마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계시라는 거죠. 그래요. 혼자 떠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댓글이 기대되고 있지만 오늘 이 정도 저는 저 혼자 결론을 내리고 신나하고 서 있는데 시장 종목 계속해서 좋은 기업은 잘 골라 가져가시고 과한 거는 약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하게 빠진 것도 약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하게 빠진 것도 좀 사보고 과하게 오른 것 좀 줄이고 근데 중심 포트폴리오는 좋은 걸로 끌고 가자. 맞습니다. 실적 괜찮은데 덜 오른 대형주가 좀 있는 편이다. 의외로 꽤 있더라고. 찾아보시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무 뭐 미국 어제 어땠니 뭐 우리 증시가 지수 애그리게이트 데이터가 잘 안 맞아. 총합이 지금.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평균이라는 게 시장을 대변할 때도 있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내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꼬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이 그거에 빠지기 쉬운 이거 정말 한국 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지수 갖고 얘기들 하시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수의 평균 때문에 놀래가지고 던졌을 때가 바닥일 때가 많고 오히려 그게 좀 과했을 때가 뭐 상투인 것 같지만 의외로 종목별로 보면 이번에 내가 미스를 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었거든. 내가 혼자서 쓰는 글이 있는데 평균의 함정에 내가 너무 빠졌었구나 이번에도. 사실 종목별로 보면 그때는 더 여력이 많았는데 뭐 그때 카카오 같은 게 제일 아쉬웠어. 더 세게 우리가 신성환 팀장이 너무 흥분해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 종아가 뭐 나한테 오면 막 흥분해 오니까 얘가 왜 이렇게 흥분해 있지 했는데 그 흥분할 타이밍에 내가 약간 진정시켰던 게 약간 후회돼서 이 정도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서 마무리 짓죠. 실적증 자료 결론 해주고. 제가 먼저 할까요? 2분기 어닝 시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레벨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예상 대비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숫자도 있지만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거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실적 안 좋다 이 숫자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이 방향성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 어닝 시즌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4분기 어닝 시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원이는?
미국은 한국이랑 비슷한데 다른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 대비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좀 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좋아지는 방향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쩔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피킹을 잘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종목은 사실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같이 수요가 느리게 올라오는 거에 베팅한다기 보다는 뭐 의류라든지 뭐 카센터 이런 좀 수요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차이가 나한테도 물어보죠.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하실 거냐. 뭐 결론 한마디 하시죠. 그래, 떠물어서 난 좀 뭐 무식하게 해야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물리세요. 사더라도 거기서 물리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해? 삼성전자, 현대차는 지금 분할 매수할 시점이 진짜 와버렸죠. 장이 좀 안 좋아져도 거기서 물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전자는 저도 동의합니다. 현대차를 다 싫어하는구나 진짜. 현대차 갑자기 후퇴 삼성전자에서 지웅이랑 다시 지웅이를 데리고서 한번 방송을 해야겠다. 아니 어제도 내가 가면서 지웅아 이제 현대차 콜해도 되지 때 진정하세요 돈 많았는데 이랬는데 어제 왜냐면 위아가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흥분해가지고 위아를 요번 여름에 노림 종목이라고 해놨었는데 어제 움직여서 흥분했더니 톤다운 하라고 그러더라고. 알겠어,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예. 이리 오너라. 이리온. Thank you.